안녕하세요. 홍동원 입시터.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물론 정시만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고민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정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도 함께 지원하게 되죠. 특히 정시를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논술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을 치르고 점수를 확인해야 내가 논술을 치르러 가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가채점 결과이지만 수능 성적이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 또는 모집 단위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굳이 논술을 볼 필요가 없죠. 논술을 봐서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서는 지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라면 더더욱 열심히 보다 더 철저하게 논술을 준비해야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가채점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는요, 기존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방송은 성적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 가장 치열한 대학 중에 하나인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자연계열의 전형 방법부터 정시 모집의 전체적인 어떤 3개년 동안의 성적에 대한 어떤 추이,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 있어서의 어떤 전형 방법에 대한 건데요. 가군에서는 전자공학부의 전자시스템공학 전공, 인공지능학부, 건설시스템공학부, 경영정보학부 자연계열 모집단위, 자동차공학과,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신소재공학부의 기계금속 재래전공, 응용화학부의 나노소재 전공, 응용화학부의 바이오의학 전공, 식품영양학과,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총 166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수능 100 동일하고요. 반영 비율에서 보면 국어 영역이 20, 수학이 30, 영어가 20, 과학 두 과목이죠.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만 허용된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과학 탐구 두 과목 30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특히 이제 이 자연계열 모집단에서는요, 수학에 대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수학에서는 기하 또는 미적분 중에서 택 1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한국사는 마찬가지로 4등급 이상이면 만점이고 5등급부터는 0.2점씩 감점이 된다는 거, 영어에 대한 등급 점수는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 4등급은 90점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도 수능에 대한 어떤 반영 방식이나 어떤 반응 비율, 그 다음에 어떤 가산점과 관련된 거, 영어 등급 점수 모두 동일합니다. 나군에서는요, 전자공학부에서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전공 28명,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 전공, 소프트웨어 학부, 기계공학부, 자동차 IT 융합학과, 미래 모빌리티 학과,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 전공을 해서 총 16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도 수능에 대한 어떤 반영 방법도 다 동일하죠. 예, 가나다군이 다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수학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있고, 또한 수능에 대한 어떤 반영 비율에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반영 비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고 있고,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 두 과목만 반영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 이렇게 돼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점을 확인하시고요. 다군에서는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건축학부 자연계열 모집단위, AI 빅데이터, 나노 전자물리학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형 방법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100에 국어가 20%, 수학이 30%, 영어가 20%, 과학 두 과목이 30% 반영된다는 거. 이것은 2022학년도 작년도나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민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요,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2022학년도, 즉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0분위로 반영됐던 것이 이제 표준 점수가 반영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100분위와 표준 점수의 어떤 차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동일한 100분위 점수로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많게는 2점에서 3점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동일한 96점의 100분위를 받아도 표준 점수가 3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대학교에서 작년도 수능에서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수험생 간에 있어서의 어떤 구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대학교의 어떤 입시 정책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2021학년도까지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했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수학에 대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지정, 기하나 미적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 지정,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실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가산점은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 영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수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의 3개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합격자들 어떤 성적을 추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 있어서의 어떤 합격자들의 성적 추이를 보시면은요, 가군에서 모집하는 단위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은 26명, 인공지능학부 15명, 건설시스템공학부 21명, 경영정보학부 자연계열 모집단위 12명, 자동차공학과 20명, 정보보안암호수학과 12명, 신서재공학부 기계금속 재료전공이 17명, 응용화학부 나노소재 전공이 12명,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이 10명, 식품영양학과 9명, 바이오 발효융합학과가 12명, 총 166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집 인원은요, 2020학년도에는 144명이었어요. 2021학년도에는 151명이었고 2022학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71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인공지능학부가 작년도부터 신설돼서 모집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적으로 모집 인원이 작년도에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166명으로 오히려 좀 많이 줄은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경영정보학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요, 2021학년도에는 설사 이제 가군이 아니라 다군에서 모집했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좀 참조하시고요. 가군과 다군에서의 어떤 성적에 대한 차이, 이런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성적이 보여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은요, 2020학년도에 평균 성적이 87.57였고 2021학년도에 88.21, 2022학년도에 88.33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점수들은요,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성적입니다. 물론 이 평균 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질적인 커트라인, 정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실질적인 커트라인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없을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감안을 모집 단위별로 좀 더 상세한 어떤 입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평균 점수가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수능 성적, 바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고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이번 수시에서
그리고 이번 수시에서 지원한 모집 단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성적보다 낮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수능에서 받은 성적이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모집 단위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수시에서의 어떤 논술이나 면접 이런 것을 참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 수시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면 합격해버리면 정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별 이런 것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로 오면서 성적이 이제 향상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뭐 건설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는 89.48, 86.43, 85.29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고요. 경영정보학부 자연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87.77에서 88.14, 86.25로 전체로 성적이 상승했다가 낮아지는 그러한 추세였고요. 자동차공학과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양새였고,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성적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요. 또한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 재료 전공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성적의 하락, 특히 2022학년도에 성적의 하락이 좀 컸고, 나노소재 전공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굉장히 높게 상승했다가 살짝 떨어지는 그러한 점수였고요. 응용화학부의 바이오 의학 전공에서는 성적이 많이 하락됐다가 다시 2022학년도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러한 성적의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식품 영양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학년도보다는 낮은 그러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발효융합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의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에서의 어떤 그 각각의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성적에 대한 어떤 추이가 다르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군에서는 전자공학부의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전공에서 28명, 지능전자공학 전공에서 16명,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30명, 기계공학부 50명, 자동차 IT 융합학과 11명, 미래 모빌리티 학과 10명, 신소재공학부의 전자화학 재료 전공에서 17명, 총 16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은요, 2020학년도에 120명, 2021학년도에 127명, 2022학년도 작년도에 174명을 모집한 거에 비해서는 작년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과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죠. 이러한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기계공학부와 미래모빌리티 학과에서 2021학년도까지 모집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요, 사실상 2023학년도에 이러한 모집 인원은요 많이 낮아진 그러한 경향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테고요. 전체적인 성적에서 보시면요,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전공은 2020학년도에 90.5에서 2021학년도에 86.01, 2022학년도에 87.57로 2021학년도에 어떤 낮아졌다가 작년도에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지능전자공학 전공은 88.94에서 88.81로 살짝 떨어졌다가 2022학년도에 86.62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이제 하락세의 경향은 소프트웨어 학부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었고요. 자동차 IT 융합학과와 또한 신소재공학부의 전자화학 재료 공학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가군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어떤 성적의 그 변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었는데, 나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러한 성적의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군에서는 산림환경시스템학과에서 11명, 임산생명공학과에서 11명, 건축학부 자연모집단에서 12명, AI 빅데이터 10명, 나노전자 물리학과에서 10명, 총 54명을 모집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유사한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죠. 성적에서 본다면 2020학년도에 산림환경시스템학과에서는 88.74에서 2021학년도 86.64, 2022학년도에서 85.31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죠. 이런 부분은 임산생명공학과나 건축학부 자연계열 모집 단위 AI 빅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하락하는 그런 성적 추이를 보였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나노전자 물리학과만 성적이 2021학년도에 대폭적으로 하락했다가 2022학년도에
22학년도 작년도에 살짝 상승하는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성적의 어떤 추이, 가군과 나군, 다군이 좀 더 이제 다르게 나타났죠. 가군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좀 더 다양하게 어떤 성적 변화가 있었고, 나군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다군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지만 나노전자 물리학과만 살짝 2022학년도에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입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료에서 보시면 지난 3기년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렇게 3기년에 있어서 어떤 단순 평균을 한번 봤어요. 단순 평균 성적에서 보면 가군에서는 2020학년도에 88.8, 2021학년도에 87.4, 2022학년도에 86.9로 앞서 나타난 어떤 다양한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단순 평균 시키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적이 하락하는 그러한 추세가 있었고요. 나군에서도 2020학년도에 90.8에서 2021학년도에 89.1, 2022학년도에 87.8로 하락세를, 다군에서도 90.7에서 86.3, 86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서 실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연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표준 점수 최고 점수, 즉 원점수 1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준 점수 최고점의 점수 차이를 통해서 어떤 난이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0학년도에 140, 2021학년도에 144점, 2022학년도에 149점이었어요. 이렇게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졌다. 수험생들이 국어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뭐 등급별 점수에서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등급에서 2등급에서 3등급에서 4등급에서 상당히 2022학년도 작년도에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등급에서 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수학 가영역에서도요, 2020학년도에 134점, 2021학년도에 137점, 2020학년도에는 147점이었어요. 그만큼 수학 가형이 작년도에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등급별 원점수 커트라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위권만이 아니라 최상위권 상위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나타나는 느끼는 이 체감도가 높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1등급이 원래는 4%인데요. 이 1등급 4%가 아니라 뭐 7.43%에서 12.66%로 상당히 높아졌다가 약 3배가량이 되었다가 2022학년도에는 6.25%가 됐어요. 1등급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2등급에서 보면은 예년도에 16%대에서 작년도에는 21%대로 올라왔다고 하는 점은요, 실질적으로 최상위권과 상위권에서의 어떤 변동이 살짝 있었다라고 하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1, 2등급 상에서 본다면, 즉 국민대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어떤 평균 성적에서 보면 한 2등급대가 가장 많겠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대학교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수학과 과학 탐구에 대한 어떤 반영, 그죠? 이 비율이 가장 높았죠. 30%, 30%였어요. 그런 만큼 국어에 대한 난이도도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학에 대한 어떤 난이도의 영향,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민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평균 성적을 약간 낮추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커트라인 상에서의 변화, 요번에 2023학년도 특히나 중요하죠.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국민대학교는요, 100분위가 아닌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자, 이 얘기는 100분위 점수보다는 표준 점수가 수험생들의 어떤 구분이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어나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합격자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좀 더 낮아진 그러한 경향. 물론 이제 가군이라는 어떤 이 군의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평균에서는 가군이나 나군이나 다군이나 모두 낮아졌다고 하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수능의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평균 성적은 낮아지는 점,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이 어느 정도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판단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추 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다른 대학들의 어떤 자료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험생 여러분의 2023년도 입시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